화면 보이시죠? 오케이. 자, 할게요. 자꾸 소음이 자꾸 발생하는데. 자, 선생님 목소리가 들리도록. 자, 자리를 잡으시고, 미리 자리를 잡으시고, 준비를 하세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오늘은 무리수와 실수 소리가 너무 많이 시끄러우니까 조금 이렇게 해주시고 자세를 미리 잡고 있으면 좋습니다. 오케이. 자, 실수에 분류 볼게요.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무엇을 배웠냐면 1학년 때 잠시만요. 이거 왜 펜이 안 되지? 잠시만요.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정수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됩니다. 정수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되고 음수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죠. 지금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지? 자, 이거를 핸드폰을 만지지 마세요. 그래서 자, 정수라는 것을 처음 배우게 돼요. 그림으로 따져보자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는 정수 집합을 배우게 됩니다. 정수 집합 안에는 음의 정수도 있고 양의 정수도 있고 0도 있어요. 그래서 음의 정수, 양의 정수 0 합해서 그래서 정수라는 아이는 양의 정수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까지 합쳐서 자, 세 가지를 합쳐서 정수라고 합니다. 그것을 중1 때 했단 말이야. 그치? 선생님이 전체로 음소거를 시켜야 되겠어. 왜 이렇게 시끄럽지? 자, 그래서 정수는 중학교 1학년 때 음의 정수를 배우면서 정수를 마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유리수를 언제 마감하냐면 이 정수에다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2분의 1 이런 분수 포함하고 그 다음에 0.1땡 이런 순환소수 0.12땡 이런 거 순환속수까지 다 포함해서 유리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유리수라는 것을 우리는 중2 때 완성하게 돼요. 유리수. 그래서 유리수 안에는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정수의 이제 집합 바깥 부분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 이런 소수, 분수 같은 거, 그지? 그 다음에 순환소수 같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이 바로 마이너스 1.2 같은 거, 그 다음에 아니면 0.12땡 이런 순환소수 같은 것들, 분수 같은 것들, 2분의 1 이런 아이들, 이런 애들을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중2 때는 이렇게 유리수를 이제 순환소수를 배움으로 해서 유리수를 완성을 시킨 거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는 정수를 완벽하게 다 배웠고 그 다음에 중3 때는 중2 때는 유리수를 완벽하게 다 배운 거야. 순환소수를 배움으로 해서. 자, 그러면 유리수라고 하는 거는 뭘 유리수라고 하냐? 라고 하면 알아야 되죠. 유리수는 무엇을 유리수라고 하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해요. 자,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자, 유리수는 뭡니까? 라고 하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냐, 구체적으로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심플하게 유리수는 뭐지? 그러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요. 그래서 우리가 중2 때 순환소수까지 분수로 나타냈잖아. 그지? 그래서 중2 때 순환소수 0.12땡 얘를 어떻게 분수로 나타냈죠? 90분의 12-1 해서 90분의 11 이렇게 분수로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순환소수까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순환소수까지 해서 유리수다. 이렇게 마감을 한 거예요. 유리수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중3 올라와서 우리는 추가로 뭘 배웠죠? 제곱근을 배웠죠. 제곱근을 배우면서 무리수를 접하게 된 거야. 루트 2, 루트 3 이런 아이들 무리수를 접하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2 때까지 배웠던 유리수와 그 다음에 중3 때 처음 배우게 된 거듭제곱, 고로 루트 2, 루트 3, 제곱근 같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서 무리수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근호가 적혀 있지 않은 이제 근호가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냐? 아니에요. 파이 같은 것도 무리수예요. 원주율 3.14, 1592, 땡땡땡땡땡땡.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를 우리는 무리수라 그래요. 순환하는 애들은 유리수였으니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들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아이가 파이 같은 애도 있고 루트 2 같은 아이도 있고 루트 3 같은 아이도 있어요. 루트 2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 루트 3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래서 루트가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가 아니라 루트가 없더라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면 무리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둘을 플러스해서 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실수는 리얼 넘버에서 R이라고 보통 많이 써요. 자, 유리수는 보통 Q라고 쓰고요. 무리수는 I, 그 다음에 정수는 이제, 잠시만요. 자, 정수는 지금 유리수를 Q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오랜만에 하니까 정수가 뭐라고 썼지? 자연수는 N이라고 쓰고, 정수는 Z라고 쓰죠. 아우, 정말 오랜만에 쓰니까 헷갈린다. 자, 이렇게 유리수를 더 포함하는 수 체계로 우리는 실수를 마감하게 되는 게 중3 때예요. 이 실수는 루트 2도 있고 루트 3도 추가가 되고 파이 같은 이런 무한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까지 추가가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체계를 실수까지 확장을 했다는 거야. 각 학년별로 중1 정수, 중2 유리수, 중3 실수. 자,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올라가면 이것보다 더 큰 수체계 하나 더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복소수예요. 복소수를 고1 때 배우게 돼요. 그거는 제곱근하고 비슷하게 i라는 아이를 처음으로 도입함으로 해가지고 나타내는 수인데 그거는 고1 과정에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고1까지 배우는 수체계인 고로 복소수까지가 너희들이 수능 때까지 다루게 되는 수체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근데 우리는 실수에서 많이 다루고 복소수는 그 상황에 따라 2차 방정식도 복소수 범위에서 해를 구하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인수분해도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일단 거의 대부분 실수 범위에서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실수가 말 그대로 아까 리얼 넘버라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리얼 넘버. 그래서 실존하는 그런 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뭐 함수도 다룰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실수가 굉장히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중3에서 그 메인인 수를 이제 다루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자,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기. 그럼 수직선 쌤이 그렸다. 자, 수직선을 그렸어요. 수직선 위에 0이 있어요. 자, 0 왼쪽에는 음수, 0 오른쪽에는 양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방법은 정사각형을 이용하는데 그 정사각형 넓이 개념을 이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이러한 정사각형이 있다. 자, 이러한 정사각형이 있다. 그럼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자, 이게 1이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이 한 정사각형 조그만 거 요 한 칸의 크기가 가로의 길이가 하나, 세로의 길이가 1이다. 이렇게 되면 이 대각선의 길이는 이제 우리가 지금 복습이잖아요.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가 되죠. 자,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라고요? 루트 2라고요. 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나오냐면 너희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중학교 2학년 때 했단 말이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생각해 볼게. 직각이고 1이고 여기고 1이에요. 그러면 1의 제곱, 1의 제곱은 자, 이 빗변은 루트 2가 될 수밖에 없죠. 그지? 왜냐?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2의 제곱 똑같잖아. 맞지? 그래서 1의 제곱, 1의 제곱은 루트 2. 이렇게 1의 제곱, 1의 제곱은 루트 2의 제곱이랑 똑같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2다.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또 다른 것들을 한번 볼게요. 다른 정사각형 한번 볼게요. 오늘은 많이 어렵진 않아가지고 자, 만약에 0이 있고 3개짜리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이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다. 정사각형이 이렇게 생겼다. 이 정사각형, 빨간색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냐. 원래 넓이의 개념으로 가는 건데 이 큰 사각형의 넓이에서 이 작은 삼각형들 4개를 빼가지고 넓이 구하는데 우리 피타고라스 했는데 굳이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자, 피타고라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길이가 2죠. 이 길이가 1이죠. 그러면 2의 제곱, 1의 제곱은 2의 제곱 4, 1의 제곱은 1이니까 얘 길이는 이 한 변의 길이는 얼마다? 이 파란색 한 변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5가 되더라.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사각형을 이용해서 자, 여기 1번 한번 볼게요. 이 루트 2라는 이 대각선의 길이를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딱 떨어진 아이가 만약에 P라고 하자. 그럼 P점의 좌표는 P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느냐? 루트 2가 된다. P점의 좌표는 얼마가 된다? 루트 2가 된다. 왜냐하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루트 2만큼 갔으니까. 자, 그런데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지금 그림을 조금 과대하게 그렸지만 너무 심한데 그래도 이 루트 2라는 길이를 이렇게 넘겨서 여기에 떨어뜨린 여기 Q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지? 왜냐하면 이 간격이랑 똑같으니까 루트 2, 루트 2 똑같으니까 원점으로부터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거야. 자, 그럼 밑에 있는 거 파란색 두 번째. 자, 루트 5의 길이를 가지는데 이렇게 0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루트 5가 되는 거고 0 왼쪽으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떨어지는 거는 이제 그러면 이 한 변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 가지고 쓰면 되겠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기준점인 거야. 이 기준점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까만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기준점이 0이냐 아니면 이 시작점이 0이냐 아니면 1이냐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더하고 왼쪽으로 가면 빼준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 내용 정리 한번 봅시다. 유형 18번. 무리수를 수직선에서 나타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한 변의 길이는 루트 a다. 근데 선생님이 얘를 피타고라스로 쓰자 그랬죠? 그지? 피타고라스로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기준점을 찾아서 대응하는 점의 수를 구한다. 자, 기준점 P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선생님이 플러스라 그랬고 왼쪽에 있으면 마이너스라 그런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기준점이 P예요. 기준점이 P예요. 아까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기준점 0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스타트하는 점이 1이었으면 여기 P 자리에 1을 갖고 오면 되는 거고 스타트하는 점이 2라면 1을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너희들 뒤쪽에 보면 문제 있는데 넘어가 볼게요. 선생님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게. 자, 여기 봐봐. 12번 봐봐. 화면을 보세요. 12번 보세요. 얘는 기준점이 누구예요? 12번의 기준점은 1이에요. 그러면 1에서 더하기. 왜? 오른쪽이니까 요 변의 길이 해주면 되는 거야. 이 변의 길이, 이 변의 길이 똑같으니까 그거를 구해서 해주면 되고 그 옆에 있는 15번 문제 보세요. 얘는 기준점이 누구예요? 수직선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이 2예요. 그럼 얘는 2에다가 자, 그 Q 같은 경우에는 2에다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더해주면 되지. 누구를? 이 길이를. 이 길이 피타고라스 이용해가지고 구하세요. 오케이? 피타고라스 이용하는 거가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쌤한테 카톡 하세요. 자, 이게 기준점이 2라 그랬죠? 기준점이 2라 그랬고, 그 다음에 가로 길이 3이고, 세로 길이 1이니까 3의 제곱, 1의 제곱. 얘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지. 그래서 루트 10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루트 10을 더하게 되는 거야. 그죠? 루트 10. 그럼 Q2 플러스 루트 10 이건 맞네. 자, 그럼 다른 거 옳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그래서 기준점을 이용해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누군지 그거 조심해서 해주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기준점이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오른쪽에 있으면 더하는 거고 왼쪽에 있으면 빼는 겁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되니까 다시 돌아갈게요. 내용으로. 자, 위에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자, 두 실수의 대소관계 보겠습니다. 자, 두 실수의 대소관계 보세요. 자, 집어치우고, 자, 집어치우고, 왜냐면 세다. 어떤 두 수가 누가 큰지 작은지 보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빼면 됩니다. 자, 두 수의 차를 이용한다. 이거는 고3 때까지 계속 쓰는 방법이에요. 늘 계속 쓰는 방법. 아주 심플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수의 차를 이용한다. A하고 B 중에서 누가 큰지 알고 싶다. 그래서 A 빼기 B를 구하는 거야. 자, A 빼기 B를 구해서 만약에 양수가 나왔다? 양수가 나왔다는 것은 앞쪽에 있는 A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A가 더 크니까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 이쪽을 이항만 시켜봐도 A 빼기 B는 0보다 크니까 A 빼기 B가 양수라는 거랑 A가 B보다 크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 되는 거지. 이런 걸 동치라 그래요. 동치.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걸 동치라 그러거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는 것은 A 빼기 B가 양수라는 거야. 그럼 A 빼기 B가 양수인 것만 봐도 A가 B보다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오케이? 자, 그러면 A 빼기 B가 만약에 동그라미 이번에 A 빼기 B가 0이면 A랑 B랑 어떻다? 같다. 오케이? 당연하지. A랑 B랑 같다는 거지. A 빼기 B가 0이라는. 자, 그 다음에 A-B가 0보다 작다이면 A가 더 작다는 말이죠. B보다. 그러면 A가 B보다 더 작다는 말이야. 대소 비교할 때는 차를 이용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 플러스 2랑 루트 7이랑 누가 클까? 이렇게. 만약에 누가 큰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누가 큰지 잘 모르겠지. 아니면 뭐 요트 7은 재미없으니까 다른 수로 해볼까? 계산을 할 수 있는 아이로. 자, 보세요. 2루트 2 빼기 1. 자, 얘하고 얘 중에서 누가 큰지 그냥 느낌은 잘 안 오지. 그럴 때 우리는 얘를 빼주는 거야. 얘에서 얘를 한번 빼보는 거야. 빼보는 거야. 자, 빼봤어. 그러면
2에서 2하고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빼주면 자, 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이 되니까 그죠? 얘는 2하고 1하고 더해서 3이 되는 거고 2 루트 2에서 빼기 2 루트 2 하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그럼 이 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만 생각해 주면 돼. 얘는 루트 2니까 얘는 1점 얼마 얼마야 해봤자. 근데 3에서 1점 얼마 빼면 당연히 양수지. 그러면 우리는 앞에 있는 아이가 뒤에 있는 아이보다 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소 비교를 차를 이용해서 하겠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누가 큰지 잘 모르겠다. 이러면 눈으로 바로 보이는 아이들은 바로 누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좀 전에처럼 루트 2 플러스 2랑 2 루트 2 마이너스 1이랑 누가 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두 수의 차를 이용하는 게 첫 번째로 나오는 만큼 자주 쓰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는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 루트 3 빼기 1, 루트 3 빼기 2. 자, 이게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더 크지. 2를 뺀 애보다 2를 뺀 애가 더 작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부등식의 성질이에요. 똑같은 숫자. 자,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1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숫자 루트 3을 더해준 거야, 양변에. 양변에 루트 3을 더해준 거야.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은 눈에 한눈에 잘 보입니다. 이렇게. 자, 한눈에 잘 보이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선생님 형광펜 한번 써볼까? 제곱근의 값을 이용한다. 형광펜. 제곱근의 값을 이용한다. 이거 재밌다. 자, 제곱근의 값을 이용한다. 자, 제곱근의 값을 이용한다. 그럼 제곱근의 값을 이용하는 문제 한번 봅시다. 만약에 루트 3 플러스 2는 4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루트 3 플러스 2는 제곱근의 값이니까 대충 루트 3이라는 아이가 한 1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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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거든요. 1점 얼마 얼마 되거든요. 그러면 2하고 더하게 되면 이 수는 3점 얼마 얼마가 될 거야. 그 숫자가 중요하진 않고 일단 정수가 3이고 소수가 0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4가 더 크네. 이렇게. 이게 제곱근의 값을 이용한 대소 비교.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소 비교하는 문제. 저 밑에 보면 하나만 체크해 볼게요. 자, 17번 문제. 자, 두 수의 대소 관계가 옳지 않은 것 고르면 너무 많잖아. 옳은 게 너무 많잖아.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만 체크해 보면 되는 거니까. 잘 봐. 동그라미 2번은 똑같은 수 3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루트 5가 큰지 루트 6만 큰지만 보면 됩니다. 루트 6이 더 크니까 당연히 이거는 맞죠. 그지? 똑같은 게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수 루트 7, 루트 7이 있는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동그라미 5번에서 루트 7에서 동그라미 5번에 앞쪽에는 3을 뺀 거고 얘는 마이너스 10, 루트 10을 뺀 거예요. 마이너스 얘는 3점 얼마. 3점 얼마를 뺀 거지. 얘는 3을 뺀 거고. 그치? 더 많이 뺀 거지 얘가. 뒤쪽이. 정답이 나와버렸네.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겠으면 여기 뭐 제곱근의 값을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차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오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앞쪽으로 넘겨보세요.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자, 선생님이 오늘 노트북을 새로 윈도우를 깔면서 프린트기를 설치를 했는데 프린트기가 드라이브가 안 잡혀가지고 쌤이 시험지를 프린트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일단 이따가 풀이할 때 또 컴퓨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문제 뭐
문제 보고 바로 즉흥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무슨 문제 있는지 이게 한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프린트하고 안 하고 이게 수업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네. 자, 일단 유형 23번 봅시다.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자,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 그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루트 2라는 것은 1 더하기 0.414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1이 정수 부분이고 0.414 어쩌고 저쩌고가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정수 부분은 빨리 체크할 수 있어. 왜? 얘보다 작은 제곱수 하나만 찾으면 돼요. 1이잖아, 1. 그래서 1의 루트 씌우면 1이니까 얘는 1점 얼마 얼마일 것이다. 바로 나오는 거야. 만약에 루트 7이다. 루트 7의 정수 부분, 루트 7의 정수 부분은 루트 7보다 작은 제곱수 4가 있죠. 루트 4가 얼마죠? 2니까 얘는 2 플러스 얼마 얼마다. 0. 얼마 얼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루트 11이다. 그러면 얘보다 작은 제곱수는 루트 9잖아. 그럼 루트 9가 3이니까 3점 얼마 얼마니까 3 플러스 0. 얼마 얼마 이렇게 빨리빨리 정수 부분은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소수 부분은 소수점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지 이게. 소수 부분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소수 부분은 이렇게 다시금 나타낸 거예요. 소수 부분을. 왜? 불편하니까 조금 더 0. 얼마 얼마 xxx 알 수 없는 것, 끝까지 적을 수 없는 그거를 조금 더 깔끔하게 적어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버리자. 그래서 이 무리수 루트 2에서 2를 빼버리면 소수 부분 되겠지. 얘가 이항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1이 이항한다. 그지? 그래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 이 소수 부분 0.414 어쩌고 저쩌고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루트 7에서 2를 빼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주면 우리는 그것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a 마이너스 n 이게 바로 소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루트 15의 소수 부분 누군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소수 부분은 루트 15에서 뭐 빼라? 정수 부분만 빼라 그랬지. 그럼 루트 15가 누구 루트 15보다 작은 제곱수 누구 있어요? 루트 9잖아. 그게 얼마지? 3이지. 3 빼면 되는 거예요. 쉽죠? 얘는 어차피 3점 얼마일 거니까. 그래서 정수 부분이 3인 거잖아. 그래서 소수 부분은 무리수를 가지고 오시고 거기에 정수 부분을 빼주면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요것을 베이스로 해서 너희들이 무리수와 실수 파트에서 너희가 문제를 지금까지 쌤도 풀어보고 하니까 스피드도 굉장히 날 겁니다. 근데 이 무리수에서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쌤도 풀어봤기 때문에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지금 기출문제들로 이루어진 시험지를 풀어보고 있다가 만나요. 안녕.